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아주 좋은 문제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들 준비되셨죠? 편안하게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거니까 부작용이 커요. 힘든 방법이니까 읽고 이해하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셔야 돼요. 보통 쉬운 문제는요. 빈칸 중심으로 앞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정답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문제는 단서가요. 앞에 있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정답 뭐죠? 정답은 finally. 단서는요. 문장 맨 앞에 있는 aft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fter하고요, finally가 서로 짝꿍이 돼서 같은 문장에서 쓰여지는 패턴 문제, 이게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after 뒤에는 명사가 곧바로 나오죠. days of discussio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의 논의 후에, 시간이 많이 갔겠네요. 여러 날 동안의 논의 후에 경영진은 주어가 이제 the management죠. 마침내 어떻게 했다?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 나오는 reach a decision도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죠. 콜로케이션으로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의 논의 후에 마침내 경영진이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fter하고 finally가 한 문장에서 서로 호응하면서 짝꿍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finally가 있는 부분에 빈칸이 있었지만 ETS가 after에다가 빈칸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빈칸에 finally가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의 상관관계를 내가 알고 있으면 정답 선택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요. 파트 5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다 봅니다. 왜냐면 저는 단순히 빈칸만 채우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벌써 문장 맨 앞에 after days of discussion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요. 자연스럽게 제 눈길은 finally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답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거예요.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다. 절대로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답을 선택할 때 영어적 근거로 답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했어요. 뭐 다른 것들도 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역시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영영사전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씩 써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 시간이 부족해서 오답이지만 메인이나 쇼트이나 이 분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적어도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 표현들만큼은 알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 제고 혹시라도 문제 풀 때는 빈칸을 딱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리뷰할 때는 세상 둘도 없이 꼼꼼하게 언제 어느 때 빈칸이 있어도 맞출 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 볼까요 우리? 자, 이건 롱맨인데요. 첫 번째 뭘 찾았죠 제가? finally. 그랬더니 첫 번째 뜻이 after a long time이죠. 사전 찾으면 이렇게 동의어도 하나 얻어갈 수 있죠. eventually. 예문 볼까요 우리? 예문에 이렇게 나와요. several delays가 있네요. 어디? after 뒤에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연 후에. 여러 차례 지연이 됐을 테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래서 정의 자체에 뭐가 있었죠? 오랜 시간 후에. 정의 자체에 after가 쓰이고 있죠.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마침내 6시에 이륙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쓰임새 패턴은 똑같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뭘 찾아보면 될까요? 제가 좀 전에 after하고 finally가 서로 호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뭘 찾아요? after를 한번 찾아보셔야죠. 자, 이건 똑같이 롱맨에서 after를 찾았고요. after 두 번째 쓰임새인데요. When a particular amount of time has passed. 그러니까 특정한 양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잘 보세요. After months of negotiation.
수개월간의 협상 후에. After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무슨 표현 나왔어요? Months of negotiation.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자, 요거는 이제 비동사 PP에서 수동태인데요. reach an agreement가 수동태가 된 거죠. an agreement가 주어 자리로 이동했죠.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동사가 어떻게 됐죠? 동사가 비동사 다음에 PP가 된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reach a decision 봤죠? 자, 그것처럼 reach an agreement도 콜로케이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가 등장하죠. 그래서 수개월간의 협상 후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어때요? 우리가 finally도 찾고 after도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확실히 호응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하면 문제 풀 때 거침없이 풀게 되고요. 굳이 한국말로 해석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시간을 아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 방법을 능숙하게 쓰는 분들은 IC를 다 풀고 나서도요. 보통은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정답 뭘로 가셔야 되죠? 정답 D였죠. 근데 앞쪽에 지금 힌트 보이세요? without exception. 이 표현 자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일단 문장 자체가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죠. 예외 없이.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예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 먼저 썼을 때는요. 이 글을 읽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일종의 언어적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만약에 파트 7 지문에서 지금 보는 이 문장 같이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을 발견하죠. 토익 파트 7 지문에서는요. 그 문장의 내용을 유심히 보세요. 근데 이것은 비단 토익 파트 7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쓰여진 모든 글에 해당돼요. 주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어보다 더 먼저 뭔가를 썼을 때는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without exception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약간의 어떤 야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너네 집중해야 돼. 이런 사인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됐을 때 글쓴이가 중요한 얘기를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것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빈칸 뒤에 team members라고 해서요. 복수 가산명사 있죠. 그래서 이제 오라고 잘 호응하죠.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부서 직원들이 반드시 그렇죠. 이 must란 표현은 특히나 또 우리 파트 7 독해 지문에 있으면 무조건 그 문장은 밑줄 그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조동사 must는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된다. 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에 참가를 하는 거죠? participate in.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죠. 그 뒤쪽 끝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전치사 뒤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은요. 바로 명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 따위에 참가하다 할 때 participate in을 쓰죠. 우리 또 영어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participate가 in하고 잘 쓰인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요 자선 행사에 반드시 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예외 없이. 즉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또다시. 어차피 예외 없다라는 말이 없어도 여기다가 all이라는 말을 써버리면요. 모든 멤버가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두 번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했던 얘기를 또 하죠? 쓸데없는 내용일까요? 중요한 내용일까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한 얘기는 그렇죠? 자식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차 조심해라. 그렇죠? 네,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식사 꼭 챙겨 먹어라. 왜 반복하죠? 건강을 생각해서요.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이런 문장은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이 글쓴이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내용이 어떤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파트 5에서 다뤄지는 이런 한 문장 한 문장 모여서 파트 7 지문이 되는 거니까 한 문장의 의도도 모르면서 파트 7 긴 글의 어떤 그 지문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현재 문장엔 동사 몇 개 있죠?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문장에 동사 몇 개? 동사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WH 표현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죠. 근데 그러려면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문장의 동사는 participate 딱 한 개니까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는 whichever는 당연히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에 빈칸 앞에 without exception 예외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모두가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근데 B하고 C는 모두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B하고 C는 전부 탈락. 특히나 either 같은 경우는요. 한정사일 때 뒤에는 가산 단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요. team members에서 복수 가산 명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either는요. 문맥에도 어울리지 않고요. 어법상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all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깔끔하게 좀 정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어휘의 품사를 알고 각각의 어휘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영어 어법의 근거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해석해서 푸는 방법이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보통 시험장 가서 맞추는 문제도 해석해서 맞출 수 있겠지만 또 틀릴 때도 잘못된 해석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미연에 방지하려면요. 애초에 처음부터 영어 문제 풀 때 한국어 해석을 반영해서 푸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학습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이것이 지금 당장 손바닥 뒤집기처럼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내가 한국말 해석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주어진 영어 문장의 내용만 가지고 즉 영어적 근거만으로 어법에 입각해서 정답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포인트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당연히 사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 케이스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옥스퍼드인데요. without exception이 따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언제 쓰여진대요? 자, without exception이라는 표현은요. 이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죠. 자, 어떤 내용을 우리는 강조하죠?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이 글쓴이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독자로서. 그 내용이 바로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떤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당연히 그 상대방이 뭘 보길 원할까요? 글 쓴 사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독자가 읽어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독자가 쉽게 인지하게 하려면 이러한 약속된 언어적 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끼리는 without exception을 쓰게 되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을 상호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원어민이 상호간에 약속한 이런 어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도 all 다음에 복수가산 보이시죠? 요건 이제 위치를 바꿨네요. All students without exceptio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예외 없이 반드시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must가 있네요.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자, 이번엔 좀 전에 봤던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그들의 신분증을 그들과 함께 그렇죠? 소지해야 한다. at all times. 항상. 그래서 지금 마치 흔하게 쓰는 패턴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사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문제 풀 때 그만큼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전을 꼭 잘 활용하세요.
자, 요거는 participate in. 토익에 나온 대표적인 자동사죠.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으면요. 다른 말로 뭐하죠? paraphrasing. 그래서 우리가 participate in 하는 것은 뭐 한다? 바로 take part in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paraphrasing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파트 7 전체가 paraphrasing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정답에서 다른 말로 바뀌어 나오니까. 사전을 보는 것 자체가 뭐다? paraphrasing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아래쪽에 우리 결정적인 거 나오네요. 보이십니까? participate in an activity 혹은 event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굵게 되어 있는 것들은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적용된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콜로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은 자꾸만 눈여겨보셔야 돼요.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돼요. 정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자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두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걸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아예 찾아서 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시기만 하면 정말 잘하시는데, 그렇죠? 네. 찾아보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평상시 열심히 정성을 다하시면요, 시험장 가서 그만큼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시험장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사실상 콜로케이션 문제죠. 일종의 패턴 문제라서요.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정답 뭐죠? 정답은 A. 조성재의 유일한 스킬이 뭐예요? 답이 A일 때 A를 선택해라. 빈칸 뒤에 나오는 요 following 보이시죠? 자, following은요. 요 ing 형태로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예요? following 뒤에 곧바로 명사 나오죠?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mmediately following 하면요. 자, following 하자마자 즉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퍼런스가 끝난 그쵸? 그 즉시 참가자들은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죠? 목적은 뭐예요? 네트워킹 세션을 위해서. 자, 네트워킹 한다는 것은 그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하고 막 인맥도 쌓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가 끝난 직후에 참석자들은 네트워킹 세션을 위해서 모였다. 이런 문맥이죠. 그래서 immediately following 하면요. following 이해하자마자 즉시 이런 뜻이에요. 보통은요. following 대신 뭐가 나오기도 하죠? immediately after가 나오기도 하죠.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면요. immediately following이 뭐다? 일종의 콜로케이션, 서로 짝꿍이 되는 표현이다. following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after 쓸 수도 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다. 자, 오답 보기 가운데 그 가운데 레이트리 같은 경우는요. 현재 혹은 과거 완료 시제와 같이 쓰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뭐예요? 단순 과거 시제죠. 그래서 역시 어법상 해당 사항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답이 A니까 굳이 시험장에서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답이 A일 때 A만 딱 선택하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확신은 평상시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요거 롱맨인데요. 롱맨에서 제가 immediately 찾은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immediately after 혹은 following이라고 나오죠. 뜻은 뭐래요? very soon before 혹은 after someth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immediately befor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직전. immediate after following은 직후, 밑에 거는 직전이 되는 거죠. 그는 은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매우 곧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반대말. 사실 이 표현 자체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모르죠.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ETS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시험에 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기존에 내지 않고 있던 것을 낼 수는 있습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얻어가는 거죠. 즉 미리 대비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나는 기억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돌 직전. 그러니까 충돌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직후 직전. 시험에 이제껏 계속 나오는 건 뭐다? 바로 직후라는 요 표현. immediately after 혹은 immediately following.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중간에 와도 되고요. 문장 앞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까지 한번 살펴봤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주어진 문장에 gather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이 gather는요. 좀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이다라는 개념으로 쓰였죠. 모이다. 근데 이 gather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이다 혹은 모으다라는 개념과 조금은 동떨어진 그런 쓰임새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파트 7 동의어 문제로 출제가 돼서 한때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요즘도 그 자체가 동의어 문제로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파트 7 지문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독해 지문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려면 이 gather가 어떤 독특한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죠. 자, 이거는 옥스퍼드에서 gather를 찾은 거고요. 바로 6번째 뜻이에요. 보면 여기 believe, understand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나오죠. 실제로 뜻을 보면 어때요? believe or understand that something is true. 뭔가가 사실이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정보 혹은 증거죠. 네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나 증거 때문에 뭔가가 사실이라고 믿거나 이해하는 것, 그거 우리가 gather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와, 그쵸? believe나 어떤 뜻이 있다? understand의 개념이 있대요. 특히 당시에 파트 7 지문에서 어떤 표현이 쓰였냐면요. 지금 이 두 번째 예문에 있는 요것과 똑같은 구조가 쓰인 거죠. 나는 gather, 믿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너의 편지로부터 무엇을? that 이하를. 그래서 이렇게 gather가요. 대절과 결합이 가능해요. You are not enjoying your job. 네가 네 일을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네 편지를 통해서 나는 믿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 이 친구가 자신이 현재 하는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지는 못하구나. 이걸 갖다가 내가 그렇죠?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죠. 사실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추측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이 아, 나는 내 일을 즐기지 못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 그 편지로부터 that 이하의 내용을 내가 뭐 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 구조가 당시 파트 7 지문에 있었고요. 그때 문제는 바로 이 gather가 뭐하고 동의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강력한 함정이 보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보기에요. 심지어 collect한 단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collect는요. 애초에 대절과 결합해서 쓰지 못해요. 실제로 ETS 파트 7 동의어 문제는요. 단순히 뜻만 똑같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선택되는 단어가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은 구조로 쓰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뜻만 같다고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법까지 완벽히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collect한 동사는 대절과 결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답이 뭐였냐? conclude라는 단어가 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conclude 하면 보통은 또 어떻게 암기하죠? 뭐 결론 짓다 이렇게 많이 암기하잖아요. 한국말로는. 그 당시 학생들이 gather하고 conclude가 어떻게 동의어냐? 쉽게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conclude 똑같은 옥스퍼드 사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conclude 옥스퍼드에서 첫 번째 뜻인데요. 구조가 완벽히 똑같은 게 있어요. gather도 대절과 결합하고요. conclude도 대절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뜻은요. decide 혹은 believe라고 나오죠. 근데 좀 전에 우리 gather 찾았을 때도요. gather의 어떤 뜻이 있었죠? believe의 뜻이 있었죠. 결국 어때요? 교집합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conclude that 가능한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잘 보세요. conclude from something.
다음에 대절이요. 그는 결론 내렸다. 그들의 발언으로부터 that 이하라고. 그들이 were not in favor of the plan. 그 계획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이 나 반대야 라고 얘기는 안 한 거고요. 그들의 발언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 계획을 반대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일종의 추론 같은 걸 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됐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좀 전에도 보셨죠. gather from something 대절, conclude from something 대절. 그 당시 정답 뭐였다? 동의어 문제에서 정답은 conclude가 답이었던 거예요. 강력한 함정은 collect 함정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한국말 뜻을 암기하는 거 말고요. 이 어법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ETS가 낸 그 함정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억할 그 문장은요. 어떤 편지, 이메일 같은 거였는데 이 글쓴이가 I gathered from our conversation that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대화로부터 that이야를 어떻게 믿고 있다. 즉 그렇게 내가 추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편지나 이메일을 받은 당사자가 글쓴이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that이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본문에 뭐라고 있었다고요? I gathered from our conversation that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때 본문에 있던 gather와 동의어가 뭐냐? 정답은 conclude였죠. 이제 사전을 보니까 어때요? 쓰임새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단순히 한국말로 암기해서 적용할 경우 파트 7 동의어 문제에서조차도요. 우리는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려면요. 평상시 어휘 학습할 때 영영 사전을 통해서 그 어휘의 정확한 쓰임새 있죠. 그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우리 학생들을 괴롭게 하려고 제가 사전 보라는 거 아니에요. 무료 자료이고요. 인터넷만 켜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독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 선생님이 없어도 사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계속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강의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 학생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스스로를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하려면요. 좋은 자료, 좋은 음식, 그렇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그게 우리를 가꾸는 법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